저는 제가 좀 우울증에 대해서는 꽤 오래 앓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, 이제 조울증이나 사회불안증,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거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진단명들이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공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나중에 사회공포증 같은 게 악화되면서 좀 나타난 증상이라서 특히 제가 잘 몰라요. 그리고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게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다고 하니,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정말 심하게 공황 발작 왔을 때 아니고는 제가 공황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랐는데, 의사 선생님께 지난번에 제가 좀 배운 사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께 얘기를 하고, 내용물을 받아왔어요. 그래서 좀 제가 공황 장애랑 공황 발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어, 이거 제가 보면서 읽고 옆에 보여드릴게요. 총 13번까지 있는데요. 증상 중에 네 가지 이상이 나타나면은 공황 발작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.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나 한 두 가지만 발생해도 이거는 제한적 공황 사파라고 한다고 해요. 그래서 공황 발작은 네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, 한 두 가지 증상이 이제 나타나도 공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예전부터 그 공황 증상이 있었구나 싶고, 또 놀라운 게 전 안 그래도 집안에서 혼자서 아무 이유가 없진 않았겠죠. 아무튼 이제 집에서 뭐 혼자 있는다던가 뭐 딱히 다른 요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많이 좀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, 그걸 좀 공황 발작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게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제한적 공황 사파였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집 안에서 네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난 적도 꽤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일단 필요시 약을 챙겨 먹고 말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공황 장애 환자는 아니에요.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이지만, 우울증도 아니죠. 이제는 제2형 조울증 환우인데,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많이 무지했어가지고, 제가 아프면서도 아픈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공유해 드렸으니까,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가볍게 넘긴 증상들이 사실은 약하게나마 제한적 공황 사파 상태일 수 있는 거고, 나쁜 상황들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몰려왔을 때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잦아지고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단계별로 안 좋아진 케이스라 가지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공황 장애랑 공황 발작의 차이, 그리고 이제 완전한 공황 상태가 네 가지 이상, 그리고 한 두 개 정도 증상이 동시에 발현되면은 그거는 제한적 공황 사파라고 해요. 제가 말을 너무 못하네요. 그래서 항상 자막을 넣고 있으니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